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황폐한 야산, 양평의 강상면 일대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삼으려던 곳입니다. 1년 8개월 전 국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 저 뒤로 보이는 게 중부내륙 고속도로고요. 이곳은 국토부가 변경한 종점 강상면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종점 부지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일가가 보유한 땅이 확인됐습니다. 3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그 당시 특혜 의혹에 고개를 젓습니다. 누구야? 윤석열이 장모? 거기 올라가면 그 땅이 거기 올라가면 큰애게 있다고. 그 집이 한 센치 두 채 있다. 정부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선뜻 믿기 힘든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곳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합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해버린 사업. 현지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 셈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누가 봐도 그런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죠. 논란 속에 의혹의 장본인격인 국토부가 뒤늦게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갑작스런 종점 변경안이 담겼던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용역업체가 경제 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핵심 자료 4페이지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을 뿐 의혹의 핵심인 종점 변경의 이유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만 지금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본질에 다가간 감사는 아니었다는. 왜 멀쩡한 공무원들이 거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을 해줬으며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규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야당 역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 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는 용역을 맡은 업체로부터 과업 수행 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한 2023년 6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용역업체가 경제 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대금 18억 6천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 수행 계획서 가운데 국토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착수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고려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봐 해당 4페이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게 각각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감사에 불과하다며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실무진 7명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은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업체는 2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강상면 일대의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의혹 제기에 반발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당초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설명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이 강력해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상, 강화, 양평읍으로 가는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 당시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강상면, 강하면 종점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평군은 원안에 대해선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강상면 종점의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 강하면 종점의 경우는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난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답은 6개월 뒤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평군에서 3개 안이라는 게 첫째 안, 둘째 안, 3개 안, 그러니까 셋째 안이 아니라 3개 중에 아무거나도 된다. 아니죠. 예. 아무거나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양평에는 다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3가지 안을 올린 다음에는요. 예. 올린 다음에도 올려놓은 걸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는 기다렸죠. 국토부에서 강상면 안을 양평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언제입니까? 23년 금년 1월 달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23년 1월 달에 이제 한 개 안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양평군이 3개 안을 제시한 지 6개월 뒤에 국토부에서 강상면 안을 통보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양평군의 요구 때문에 강상면 안으로 정했다는 국토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0일 용역업체 이야기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이 업체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 이 업체는 양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의 판단은 국토부와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년간의 공식 절차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을 민간 용역업체가 2달간 검토한 결과로 바꿨다는 게 됩니다. 이 자체도 논란인데 결론을 바꾸는 과정이 일반 공개는 물론 당사자인 양평군에도 올해 1월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결론을 바꿨다면서 올해 2월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선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으로 표기한 대목이 확인되는 등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